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6월장은 악재와 호재 가운데 어느 쪽의 힘이 좀 더 강해질까요? 일단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5월 지표 CPI가 10일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부담 요소와 기대 요소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부담이 좀 더 많은 상황이죠. 일단 기대 쪽을 좀 보자면 그래도 또 중국과 일본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는 6월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지만 그래도 여름 정도에는 이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근거는 중국 내 확진자 감소세와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 경기의 부양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소재와 기계업종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네요. 여러분의 시황과 종목을 책임져 드릴 강한 녀석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명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세 분은 어떤 코멘트로 시장을 보고 있을지 강한 코멘트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강한 코멘트 반재혁 전문가 6월 10일 미국 CPI를 확인하자 이정우 전문가 이번 주 지수 흐름 시나리오 윤겸 전문가 우주 로봇 친환경 고.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매일 아침 많이 나오지만 우리 강한 녀석들에서 계속 주목했던 그 세 가지 섹터 저도 아침에 사실 좀 떠올렸었는데 이걸 또 강한 코멘트로 윤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10월 CP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연휴를 지나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말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이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번 주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라이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를 사실 좀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쿼드러플 브리칭 데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9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이제 어쨌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긴축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이제 연기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잦아드는 좀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유럽들도 조금은 이제 어떤 게 긴축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에 또 9일 또 있습니다. 또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이게 좀 이번 주 초에 뭔가 이게 뭐 이벤트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우리도 시장이 빨리 결정이 돼서 가면 좋을 텐데 연휴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그것이 목요일하고 또 금요일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사실 좀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할 수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북한에서 뭐 북핵 실험한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라든지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좀 흐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제 어쨌든 요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관과 외인들의 수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10일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원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느끼는 곳이 아마 전 세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게 또 이렇게 좀 심상치는 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고 이제 일단은 요번에 CPI가 10일 날 일요일 날 요번 금요일이죠. 발표 이전에 지난 5월 27일 날 PC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그것이 페더럴 연방에서 많이 청구하는 이것이 예전보다 좀 약간은 전고치를 이제는 조금 이제 점령치가 괜찮아졌다.
이런 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뭔가 이때는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단기 랠리가 있었는데 역시 CPI를 놓고 나서 또 앞에서 이제 또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정점의 근거가 개인 소비 지출, PC가 2월엔 6.4, 3월엔 6.6, 4월엔 6.3 하면서 3월에는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4월에 조금 낮아지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2월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이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의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월에는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이제 근원,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그 식량이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심각합니다만, 이제 요거를 빼니까 사실은, 분위기 좀 더, 정점, 인플레이션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어쨌든 뭐 CPI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가 에너지하고, 식량을 빼면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6.4에서 2월, 그 다음에 3월에 6.5, 그 다음에 정점 찍고 4월엔 6.2, 그리고 5월에는 이제 5점대로 이제 좀 낮아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하고 식량을 빼면, 네, 이제는 좀 물가가 좀 잡히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등의 기미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역시나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뭐 중국 시장 재개가 되면서 2% 이상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분위기가 좋았다가 흐름이 좀 꺾인 이유가 사우디에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석유 수출가를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흐름이 좀 낙폭이 상승폭이 좀 0.4 그러니까 보합권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물가를 두고서 석유 또는 에너지 또는 이런 어떤 식량 이게 만만치 않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매도 포지션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어떤 그런 치열한 싸움, 이것 때문에 눈치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고요. 역시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가 원인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CPI 발표가 일단은 10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상은 뭐 일단 작년 대비해서 8.2에서 8.3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3월에 정점 찍고 4월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비슷하거나 좀 낮아지고 하는데, 근데 2월보다는 아직까지 좀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월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페더럴에서도 연방에서도 FOMC에서도 일단 5월하고 6월, 그러니까 6월하고 7월은 빅스텝으로 간다라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9월인데 9월에 긴축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도 좀 호재가 되면서 이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하면 또 인플레이션은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온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추측성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보고서 확인하고서 가자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일의 CPI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일단 CPI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준도 그것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움직이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은 거.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저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좋은 수치가 나와서 당연히 물가도 잡히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증시의 상향,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지난주에도 조금은 이게 좀 박스권 좀 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CPI가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도 지대한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일단은 이번 주는 그래서 오늘이 좀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반재혁 전문가는 5월 CPI 예상치가 8.2에서 8.3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웃도는지 밑도는지를 보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걸 확인하실 생각이실까요?
당연히 뭐 그보다 저희가 당연히 이 수치보다 이렇게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 정점을 찍었구나. 그 시장을 환호하고 그러면 진짜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계 시장이 이게 만만치가 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스닥 증시만 해도 사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좋을 수가 있었는데 사우디가 아시아의 석유 유가를 올리겠다라고 판매가를 수치가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꺾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은 이제 조금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뭐 근원 물가는 CPI는 나름 이제 3월에 정점 찍고 조금은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역시나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오늘도 사실 관련된 부분들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밀 수출, 러시아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조금만 이제 전 세계가 조금만 협력하면 너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정부랑 이렇게 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쩐 좀 정치적인 좀 타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 핵합의라든지 또 우리나라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해결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잘 어떻게 좀 했으면 네.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8.2에서 8.3 그러니까 한 8.1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조금은 이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만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한 번 물가를 자극합니다. 지난 3월에 유가가 130달러 선까지 도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120달러 선을 진입하기 시도하면서 지난 3월 이후에 고점 경신 시도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원유의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점. 자, 이것을 고려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표를 봅니다. 연준도 반지역 전문가도 과연 6월의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이후의 긴축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떨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미리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6월 CPI 지난 5월 지표죠. 6월에 5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6월 FOMC가 지나게 되면서 14일,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어떤 좀 안도감 장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여전히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6월에 5월 CPI와 6월 FOMC 이벤트를 지나면서 시장은 안도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두 분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록불 주셨고요. 반지역 전문가도 불빛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은데 빨간불을 주시겠어요? 초록불을 주시겠어요? 일단 초록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세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6월을 기점으로 좀 시장이 반환점을 돌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는 6월 달에 좀 강세장이 올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렸었는데 그게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게 이번 CPI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지나고 나서는 좀 매수세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약간 오늘 갖고 온 주제가 비슷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고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더 자신감을 얻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그런 좀 확증을 갖기는 좀 어렵죠. 윤겸 전문가님. 네, 저 10일 날 CPI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중요하죠. 경기를 이제 예상하는 판단의 근거고 또 이제 소비자 구매력 을 이제 통화 구매력을 판단하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게 상당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계속 예상치를 상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긴장하면서 예의주의시하면서 대응하자는 주의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한 이제 그 정점을 좀 통과하려는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상당히 이제 상당한 이제 곤란한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점과 관련된 보조 지표들이 좀 어느 정도 비춰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10일 날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8.1% 다들 예상을 하죠. 뭐 적어도 많아도 8.2%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저번 달 그 8.3%는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도표나 지표나 상황과 정점을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풀어가야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세 분 전문가에게 따로 떼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곡물 가격, 하반기에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하시거나 횡보세를 예상하시면 초록불과 노란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유가와 곡물 가격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우하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지역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주셨고요. 횡보 정도로 보신 분이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우상향은 모두 예상해 주지 않았던 그 변수이네요. 자, 그래서 6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시장은 흘러갈 것으로 세 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강한 코멘트는 어떤 코멘트일까요? 지수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이번 주 지수 흐름 시나리오를 예견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까 알아봤듯이 만기일이 끼어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이번 주가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조금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에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6월 10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FOMC가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있는 CPI는 미리 보는 FOMC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충격 여파가 크면 FOMC 때는 좀 저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회의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코스닥 200, 코스닥 150이 정기 변경이 있는데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하나투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하나투어 같은 거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감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좀 시장에서 핫하지는 않지만 이제 급등이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중에서는 하나투어를 제일 관심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150 편입 종목 중에서는 넥슨 게임즈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합병을 이뤄지면서 시총도 좀 무거워진 경향도 있지만 어느 정도 꾸준히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부분. 근데 지금 차트상은 좀 약간 약간 고점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게임 출시 기대감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 부분은 게임이 6월 9일인가 스팀 글로벌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 여파로 인해서 좀 흥행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눌림 오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흥행이 된다면 코스닥 150까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스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좀 저점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이번 코스피 기준으로 2615포인트 정도가 저는 이번 주 단기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간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었을 경우에는 267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거의 이번 주는 약간 하락장이 조금 예상이 되고 저번 주에 수익 보셨던 거를 이번 주부터는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차피 뭐 CPI 나오고 나서 FOMC 나오는 거는 약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약간 분할 매수 기회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현재 지수 때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네,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네. 코스피 지수 2,650포인트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 이하부터는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번 주까지 좀 길면 다음 주까지 FOMC까지 약간 박스권 장세가 되지 않을까, 약간 하락장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 좀 저항을 겪었었던 2650선 윗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지난주에 꾸준하게 이번 주는 뭐 다 팔고 가도 괜찮다라고까지 의견 주실 정도로 팔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2650선 위에서는 매도를 하고 또 그 아래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박스권을 설정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시장 박스권을 보시는지. 예. 원래 6월 달은 고점은 2,750포인트를 생각했는데 저점은 2,615포인트. 아마 이번 주쯤이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찍어주지 않을까. CPI 때문에 지수가 혼돈세가 나온다고 치면은 만약 FOMC 이후로는 약간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CPI 지수도 발표 이후로 약간 상승세가 나왔다. 그럼 FOMC 이후로 약간 더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CPI 때 크게 때려 맞고 FOMC 이후부터 약간 상승 랠리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지수 저점은 2,615포인트, 그리고 박스권의 고점은 2,670포인트.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번 주는 그렇게 보고 크게 6월 달로 봤을 때는 2,750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CPI 발표 현지 시간 10일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 FOMC 회의 결과 발표 그를 기점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CPI 때 하락을 하고 FOMC 이후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에게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미국의 CPI 지수 발표,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장부터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 결과는 월요일장에 반영을 할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지수가 저점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파란불,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의견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반지혁 전문가, 윤겸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는 편이신데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저점에 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CPI 지수가 물론 나와봐야겠지만 그 이제 예상치를 어긋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는 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1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세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향세로 지금 5월까지 이제 6월까지 와 있는데 이제 5월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고 정점도 통과했다는 여러 가지 도표라든지 관련 이제 지표들이 이제 맞물려서 따라와 주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상을 어긋나서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러더라도 크게 박스장이라든지 변동폭이 아주 어마어마해서 과대 낙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저점에서 형성되도록 박스를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 적극 매수하실 구간 어느 정도 선으로 보실까요? 국내 코스피요? 예. 지금부터 해서 뭐 이제 분할 매수로 항상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분산해서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도 미국의 5월 CPI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의 저점을 잡을 거라고 보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CPI 당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네.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는 금요일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또 그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일이 또 이번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하단을 조금만 더 열어두시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2,600 그 뭐 좀 상단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한번 일단 열어두시고 만약에 그 전까지 오시면 역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주 후반으로 매수 시기를 늦추고 2,600선 초반까지 좀 기다리겠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달달커피님께서 오늘도 답답하네요. 시원한 날은 언제쯤 될지 정말 나날이 희망 고문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만기 옵션 늘 있는 건데 참 고달픕니다. 지겨운 리오프닝 때문에 피멍 들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에게 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나리오를 그려주시면서 주요 일정 가운데 10일 있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을 보면서 이정우 전문가가 리오프닝 수혜주가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 하나투어 꼽아주셨는데요.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지금 매수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 모두 일치하는 의견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할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여행객들 이제 입국 제한을 이제 풀어버렸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제 일본이 여행 문호를 개방하다 보면 이제 순환 매식으로 표현하자면 순환식으로 이제 여행도 이제 돌고 도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뭐 큰 손에다가 뭐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이제 여행 소비, 보복 소비, 보복 여행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해서 또 일본에 입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한국에 또 순환해서 들어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뭐 큰 손들이 또 카지노에 또 들리고 면세점에 또 들리고 쇼핑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항공, 이제 여행사, 호텔, 카지노 뭐 또 관련해서 또 최근에 또 의류 쪽도 좀 관심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의류 쪽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제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탄력의 시즌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재혁 전문가님 리오프닝주 지금 매수 관심 있으세요? 네, 뭐 그는 뭐 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여행 항공주 지난주 이제 이번에 연휴 맞이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많이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행 수요를 좀 촉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연이라든지 스포츠 관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이제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관점은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나라에서 이 서울에서 경기를 지난주 목요일에 가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때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더라도 그날 경기장에서 경기를 본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끼시더라고요. 엔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등도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전문가님,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소재 기계 업종도 보던데요. 이쪽도 관심 혹시 가지시나요? 중국 쪽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소재 기계 쪽보다는 저는 길게 보면은 내년부터는 약간 다시 한번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미세먼지가 없는데 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계 쪽 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 이후로 뭐 사람들이 이제 더 출근을 자주 하고 해가지고 공장이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는 아마 다시 한번 또 중국발 항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좀 엔터주도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요즘 대학교 축제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약간 콘서트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는 약간 하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CJ CGV 그리고 영화 관람객들도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CJ CGV는 일단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는 좀 제외되는 종목이긴 네, 한데 맞습니다. 예, 리오프닝 주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까지 엔터주를 주목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년 봄을 대비해서는 마스크주까지 내다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로봇, 친환경, 고 윤겸 전문가입니다. 의견 주시죠. 네. 윤겸입니다. 지금 뭐 오늘도 환율이 좀 안 좋아져서 1250원대, 54원대인가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40원대까지 내려갔던 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외인의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또 매도세로 일관하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또 오늘 또 안 좋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키워드를 갖다 우주, 로봇, 친환경, 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안 되고 어렵고 하락장이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우주, 로봇, 친환경 이런 키워드 관련주들이 저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련 종목이 아닌가 해서 키워드로 좀 남겼고요. 시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6월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를 판단하고 이제 그 화폐의 구매력,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피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요. 그나마 이제 예상 수치가 조금 전달 비해는 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그나마 시장을 조금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이 아닐까 좀 보고 있고요. 중국도 8일에서 9일까지 똑같이 무역 수지하고 수출입 동향, 그다음에 소비자 CPI 발표를 합니다. 중국 이쪽 그 발표 지수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하고 또 홍콩 증시, 아시아 증시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긴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6월 9일 날은 이제 국내 이제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옵니다. 어차피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이제 변동성이 좀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떤 이제 큰 박스를 벗어나는 과대 낙폭이나 과대 상승폭은 아니겠지만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변동폭은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미국, 중국, 국내 이런 이제 주요 일정 지표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변수로는 그 러우 전쟁이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벌써 이제 엊그저께 벌어진 것 같더니 벌써 100일이 육박을 넘어가지고 지금 장기화 되느냐, 확전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핵 발사 버튼을 단 1%의 가능성이 낮지만은 누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위험 요소도 따르는 부분인데요. 이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제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이제 건설 복구 사업 또 이제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이 또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려될 부분은 이제 원숭이 두창이 지금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코로나도 국내 들어올 때는 뭐 한두 명, 세 명으로 시작했다가 뭐 아시다시피 어느 이제 모 교회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듯이 이런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좀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원숭이 두창이 이제 확대된다면 또 관련 종목, 관련 섹터들도 또 수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러우 전쟁이라든지 원숭이 두창 이런 부분은 증시에 있어서 그렇게 썩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위험 요소도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타이틀로 우주 로봇 친환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심 섹터로 우주 항공에서 이게 이제 1,400조 시장인데 뉴스에 나지 않았습니까? 폴란드가 이제 그 항공기 우주 항공 업체를 통해서 우주 항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공 전투기를 갖다가 이제 수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발표돼서 오늘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제 방산주도 올랐고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또 최근에 또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련 방위산업체 주가들도 올라가고 또 우주 항공 관련 주들이 지금 핫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추천 종목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글과 컴퓨터 또 세트릭 아이라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로봇도 이제 삼성에서 이제 입는 로봇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11조 시장이 확대되고 계속 로봇 시장 수요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 또 휴림 로봇도 상당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림 PTS라든지 유진 로봇,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서 이제 최근에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이 환경을 상당히 오염하고 또 바다도 지금 뭐 폐플라스틱도 뭐 쓰레기장이라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정책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도 이제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은가. 두 종목은 또 차트상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관심 섹터 종목들을 다 디테일하게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나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여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심히 좀 목석 가리기를 하시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네. 어려운 장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키워드하고 시황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대 지수가 11시 구간에 장중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왜 우리만 유독 약하냐. 지금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는데 우리는 하락세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미국채 10년물 흐름 봐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덕분에 저도 지금 실시간 흐름을 봤는데 3.05% 수준까지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 돌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에게 또 의견 확인해 볼게요. 우주, 로봇, 친환경 이 세 가지 섹터는 하반기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라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부터 의견 주시죠. 네, 이 섹터는 제가 방송 초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추천 종목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방송 초창기 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AP 유성도 말씀해 드렸던 얘기도 있고, 친환경 관련 섹터로도 태양광 그리고 원전 이렇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 섹터 세 가지 섹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sek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주항공 시대다, 그리고 로봇 시대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다. 이거는 바로 국내를 떠나서 글로벌적인 시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 화두는 이 세 가지 섹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밀어주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샌드박스 규제나 이런 부분 완화 때문에 지금 한 총리님이 내일 로보티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 다 정책으로도 묶여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번 연도 핫할 거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투자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쪽, 바로 이 세 가지 섹터고 강한 녀석들에서도 정말 중심 섹터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그 섹터인데요. 반재혁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일단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일단은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앞으로 향후에 이쪽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뭐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로봇 영화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SF 영화도 많이 봤고, 예, 우주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몰랐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뭐 작년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해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뭐 테마인지 또는 이것이 이제 성장하는 섹터인지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제가 또 뭐 지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저도 추천드렸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로봇이란 이름이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로봇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핵심 또 소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에도 핵심 소재들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이 부분이 올해는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얘는 고전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죠,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올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이제 이러면서 다시 한번 친환경이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또
돋보이게 되는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우리가 이제 말로만 이제 준비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는 원자력이라든지 기존 예전에 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빨리 좀 자리를 잡아야 지금처럼 이제 일부 국가에 의해서 에너지 정책이 이제 좀 혼돈이 오는 또는 이렇게 이런 어떤 석유포당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격자내려면 역시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섹터가 하반기 내내 우상향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실장님께서는 리오프닝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먼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은 어떨까요? 네, 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대응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강한 종목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전하면서 국내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종목 첫 번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5월 16일 52,5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 그 뒤로 일제히 상승 흐름 차근차근 쌓아 나가더니 오늘 57,800원 기록하면서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겸 전문가의 퍼스텍입니다. 4,6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 2주 동안 차근차근 수익률 쌓아오더니 오늘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가의 OCI입니다. 오늘 또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한시 면제한다는 조치가 발표되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의 OC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 12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고가 137,500원 달성하면서 수익률 10%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세벽, 윤겸, 이정우 전문가에게 영광의 토마토 티켓이 쥐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늘까지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입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오늘로 티켓 4개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유세벽 전문가는 PNT를 시작으로 LIG 넥스원과 삼강 M&T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4개의 종목을 두 자릿수 수익률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티켓 4개를 획득하게 됐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SPR셀과 CJCGV 그리고 오늘 OCI까지 티켓 3개로 선두를 바짝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 문배철강과 그리고 퍼스텍으로 티켓 2개, 반대혁 전문가는 CIS로 티켓 하나 획득하면서 티켓 보유 획득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참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률 차근차근 기록해내는 강한 녀석들입니다. 오늘의 강한 녀석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앞서서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앞으로 하반기에도 갈 거라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다 수익률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도달 두 자릿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10%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리뷰 짧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이 방산주들 관련해가지고 강한 모습을 차분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강한 녀석들 첫 출연 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주목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견조한 실적이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모멘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충분히 주가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종목 선정을 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분할 매도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 목표가는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8월에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도 발사 예정 중이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우주산업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관련해서 호주 레드백 수주권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충분히 중장기적인으로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할 매도 하지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대기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가 해내셨네요. 퍼스텍 목표 주가 도달 두 자릿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리뷰 짤막하게 해볼게요. 아, 네. 네, 먼저 티켓부터 붙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갈 길이 바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방산 지금 섹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핫한 상황이고요. 러우 전쟁도 있고 또 미국과 500조 방위산업 시장이 이제 국방 시장이 열리고 또 북한도 지금 계속 미사일을 또 공교롭게 또 쏘고 있고 여러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정부가 또 이제 국방을 상당히 강화하는 정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산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까지도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방산 관련 업종들은 좀 더 또 수요라든지 새로운 부분이 창출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계속 관심 섹터 종목으로 네. 같이 호흡하시면서 가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우 전문가의 OCI도 두 자릿수 목표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먼저 네. 티켓 붙여주시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OCI를 공략하셔서 10%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은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S에너지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 중에 소형주 중에 속하는 종목이라서 이 당분간 태양광 관련 랠리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 녀석들 어떤 종목 오전장에 남겨주실지 화면으로 보시죠.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반제혁 전문가 SPG, 이정우 전문가, CS 페어링, 윤겸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반제혁 전문가의 SPG 볼게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로봇 관련 분야라든지 뭐 우주항공 분야 굉장히 다 유명하고요. 뭐 저도 뭐 항상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뭐 그 종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봇이라는 이름이 이 종목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SPG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기어드 모터 해가지고 이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터입니다. 그래서 좀 고성능 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뭐 산업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뭐 휴머노이드 또는 뭐 네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관절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또 감속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서는 이제 SPG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또 갈 길이 멀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을 좀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SR 감속기는 이제 중요한 거 대형이고요. 그 공작 기계라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 또는 로봇의 관절,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 로봇이죠. 이제 그것에 해당되고 SH 감속기는 소형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움직이는 로봇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업체도 사실은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가는 이제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봇은 테마와 그 성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게 단순히 꿈만 먹는 업체가 아니라 일단은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삼성전자가 또 로봇 사업에 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또 그 관련된 납품한 업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해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18,000원 정도에 보시고, 만약에 목표가는 2만 원 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이 종목이 좀 더 내려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차트에서 조금 21선까지 좀 빠진다고 하면 이게 더 좋은 매수 찬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름만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7,000원, SPG의 전략이었습니다. 1분기 미국에서 실제로 산업용 로봇의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는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 가운데서는 오늘 윤겸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저는 오늘 한글과 컴퓨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오늘 이제 뉴스 나왔는데 이제 싸이타운이라고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죠. 이게 이제 싸이월드하고 이제 제휴돼서 한글과 컴퓨터가 진행을 하는데 구글 앱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싸이월드에서 가상 공간인 싸이타운이 이제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달 말경에 또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세종 1호라는 민간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간 위성을 이제 발사해서 촬영용, 이제 영상 수집용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회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매출 실적이나 이익 같은 게 계속 향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만 빨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월봉상 한번 보시면은 2020년 3월경부터 해가지고 이 차트가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미 나스닥 지수하고 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상승 뒤에 하락, 그 다음에 재차 상승, 또 하락, 그 다음에 또 재차 상승. 요 그림이 미 나스닥 기술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재차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이제 저점 구간에 좀 와 있는데 일봉상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뭐 보조 지표인 MACD라든지 RSI, 제가 좀 자주 보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지표를 참고해 봤을 때 그래도 저점 구간에 와 있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좀 보시면은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좀 그래도 조금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으나 당기 순이익이 좀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특징은 재무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동 비율이 20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고 부채가 적은 부채 비율은 51%. 나머지 유보율이라든지 성장성 비율, 뭐 수익성 비율 다 봤을 때 그래도 재무 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점에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진입가는 21,000원 이 부근에서 좀 진입하시면 양호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내려오면 손절하셨다가 다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들고 가셔도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등의 성장 모멘텀 주목해 주셨네요. 한글과 컴퓨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CS 베어링입니다. 투자 포인트죠?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친환 풍력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 CS 윈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상 풍력 발전 베어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GE에서 육상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봐서 납품했지만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인 설계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마진 상승 기대감은 쭉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E 쪽으로 14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글로벌 회사에 그렇게 납품을 길게 동안 하고 있다. 그거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번에 베트남 공장 생산 설비 관련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단가 경쟁력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가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9,000원 이하인데 이 진입가로 진입하면 좋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5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 그리고 주요 이평선이 241선 위로 안착했던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 한번 어느 정도 기관값 조정 이후에 한 번의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 추세 전환 완성 이후의 슈팅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는 런칭 기념 오늘 또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 전략, 요즘 시장이 어렵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강한 녀석들의 이정호 전문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오늘 공개 방송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한 주인데요. 만기를 잘 함께 통과해보죠.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